네,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순서는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거냐면요. 우선은 이제 스카이의 전형에 해당되는 면접에 대한 이제 아니면 수시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경향에 대한 얘기를 먼저 이제 드린 다음에 전형 분석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제 차례가 끝나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도 이제 스카이권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학교를 지망하고자 하는 학부모님과 이제 학생들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이제 중요점에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둘 다 이제 아마 의미가 굉장히 클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10회 정도에 해당되는 이제 릴레이 이제 설명회를 기획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어 이제 제가 설명회를 뭐 저도 듣고 그다음에 이제 할 때 늘상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어 우리 아이가 아니면 우리 학생이 아니면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우리 아이의 극관 자체가 조금씩 다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수시에서 스카이는 같이 묶어서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중경의 시는 중경의 시만의 묶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은 뭐 이제 한양대랑 이제 이런 서성안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묶음이 따로 있는데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스카이 얘기를 하다가 거의 끝난 경우 많아요. 대부분의 설명회들이. 그래서 저희가 그 합당한 학생들이 와서 그 설명회를 듣고 나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판단하시라고 이렇게 좀 기획을 했고요. 나름 저희가 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잘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그냥 단순히 설명회를 하기 위한 그런 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등등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다 참여하고 있는 이제 연사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현장에서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충은 이제 입센터장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로 맡고 있는 분야는 이제 메디컬과 이제 뭐 등등 MMI라든지 고대 궤적이라든지 이런 이제 연대 화로단지에서 최상위 면접 위주로 좀 많이 맡고 있는 형태이고요. 입시라든지 이런 이제 수시 정시 컨설팅을 이제 두루두루 이제 하고 있어서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명회가 좀 특이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희는 설명회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연사가 교과 강사가 없어요. 그래서 오로지 어머님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이제 설명회만을 전달하기 위한 형태로 이제 진행하니까 아마도 그런 이제 루즈함은 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는 오늘 이제 그 방식을 이제 몇 가지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좀 기획하고 있는 것들도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냐면 스카이 수시 면접 유형 분석을 하고요. 이 어떠한 이제 적성고사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다룰 건데 이걸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고대, 서울대, 연대, 고대에 해당되는 면접 유형이라든지 전형에 해당되는 경우 전형이야 이제 우리가 텍스트 나와 있고 그다음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볼 수 있는 형태이지만 여기서 이제 주로 바라보는 면접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 이제 잘 파악하기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할 건데 왜 비교를 하냐면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뭘 하냐면 우리 아이가 면접이나 수시 전형에 좀 두려움이 있어서 그걸 피해서 교과로만 쓰고 싶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고대를 쓰려고 하는데 고대가 적합한지 잘 모르겠다. 이런 등등 해서 학생이 지금 직접 접하게 될 그런 수시 전형이나 면접에 해당되는 것들을 사실상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인지가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PS 쓰거나 아니면 이거를 제대로 제 시점에 준비를 못해서 문제가 된 경우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자 우선은 이제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의 면접 구조를 파악하고요. 학생별로 유리한 수시 면접의 유형을 진단한 다음에 이따가 이제 전형을 들으시면서 아 우리 아이가 어느 전형에 어떻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울대형에 해당되는 거와 연대 융합형의 제시문, 고대 구조화 면접이랑 생기부 바탕의 서류 면접인데 서울대형의 전공 구술에 해당되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전공에 해당되는 적합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이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서울대에서는 일반 면접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반 면접을 잘 보냐 안 보냐가 당락에 큰 영향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는 내가 정말 잘하는 과목의 면접을 보는 학과를 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직윤을 써야 됩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쉽지 않고요. 연대 융합 재시문이라고 해서 화루에서 이제 전형, 예전에는 화루가 굉장히 고난도의 이제 과학 융합이라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현재는 이제 인문학 계통에 해당되는 것이 접목된 그런 형태의 그러니까 문항이고요. 실제로 어떤 느낌을 좀 받냐면 국어국가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 푸는, 다시 말하면 비문학에 해당되는 것을 푸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만남이죠. 그러니까 새롭게 만나서 내가 이 문제를 접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 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국어국가 푸는 느낌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구조화 문제라고 해서 얘는 이 문항을 바로 받자마자 얘를 어떻게 플랜을 짤지에 대한 ABCD가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엄청 헤매다 끝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문항은 어렵다기보다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거를 접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생기부 바탕에 해당되는 면접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생기부 바탕의 면접은 서울대밖에 없어요, 오늘은. 근데 이제 서울대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대가 이 생기부 바탕의 면접을 굉장히 힘들게 봅니다. 말 그대로 빡세게 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걸리면 떨어져요. 그래서 생기부 바탕의 면접에서 굉장히 세게 물어보기 때문에 서울대는 생기부 바탕의 면접을 좀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생기부를 만들 때도 많이 고려하고 만드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뤄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흐름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거고요. 면접 구조 보고 이제 예시문항 이제 해석을 좀 할 거예요. 예시문항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면접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지를 이제 핵심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뭐 이것도 그냥 이제 잠깐 제가 얘기한 건데요. 자, 서울대 형에 해당되는 거는 전공국가 깊게 이해한다. 어머님도 혹시 전형을 아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서울대는 이제 뭐냐면 내가 이것에 이 전공국가에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보는 전형이 있죠. 그렇죠? 면접 문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간호대, 수의, 그리고 이제 의대, 치대 이런 계통에 해당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공적 합성을 좀 많이 보는 그런 형태이고요. 얘를 제외한 이제 일반 전형에 해당되는 경우는 수학이 공통으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과탐 과목에서 내가 이제 그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맞는 그 과탐 과목을 봐요. 제가 과탐 강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가리키는 분야가 생명이랑 화학인데, 저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좀 까다롭고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문제가 바로 서울대 유형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이 학과에 지원하고 싶은데 생명과학을 봐야 되는 그 학과에 지원하고 싶은데 생명과학에 선행이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투를 이제 답습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투를 하지 않았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투를 하지 않았다면 이 학과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게 단기간에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거를 확인하고 쓰실 필요가 있는데, 의뢰 이제 말을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탐에 해당되는 그런 문항에 해당되는 것은 당락에 큰 영향을 적게 주고 실제로 영향을 크게 주는 건 수학 교과를 얼마나 잘 보는지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학은 좀 오래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서울대를 메인으로 준비한 학생들은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이 대다수가 좀 길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게 중요하고, 고대는 올해가 좀 아쉽게도 뭐냐면 제가 고대에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고대 이제 제시 면접이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따라서 올해 이제 마지막 피날레를 이렇게 될 수 있는 궤적형이고요. 고대가 내년부터 뭐냐면 하구에서 이제 생기부 바탕의 면접이 부활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대는 하구가 시험을 안 봤는데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하구 전형 쓸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다 3학년 학부모님이시겠지만 1, 2학년 학부모님은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가지고요. 자, 스카이 면접에 대한 것을 한 번에 다 정리를 하자면, 결국에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중심 방식이 뭐냐면 전공구술이랑 이제 서류 확인에 대한 거고요. 전형에 따라서 생기부의 영향이 굉장히 강력하게 큽니다. 그렇죠? 따라서 답변이 이제 뭐냐면 교과를 얼마나 깊게 다루었는지를 보는데,
제가 일례 에피소드를 하나 좀 얘기를 드리자면 교수님들 중에서 서울대 교수님 중에서는 꽂히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이 꽂힌다는 게 뭐냐면 이 아이의 생기부의 면접을 보다가 너무나도 이 친구에게 물어보고 싶은 그 포인트가 생겼다. 그러면 걔를 걸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뭐가 있죠? 애들은 거의 다 거기서 파탄을 맞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너집니다. 실제 심리적으로 지휘선이. 근데 심리적으로 이게 무너지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그러면은 사실상 학교에서 좀 고려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고려를 안 해주죠. 왜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너가 자신 있으니까 썼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는 혹시 뭐 가셔야 되나? 아, 네네, 그렇죠. 네, 사진 찍으십시오. 제가 너무 가까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멀리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서 말할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서울대는 MMI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전공 적합성에 해당된 면접이요. 아주 특이해요.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뭐가 특이하냐면 질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준비할 때 보고 가는 거 뭐냐면 제시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를 질문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들어가서 대화형의 면접이에요.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 공방이 이어지는 그런 면접이기 때문에 따라서 뭐냐면 이 면접은 제시문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하는지가 명확하게 필요해요. 이따가 저희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면접이 제일 약간 그 MMI 형태, 다시 말해 다른 면접 똑같이 그런 MMI 형태의 면접이 좀 많이 잔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생기부 바탕의 면접도 똑같습니다.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도하고 끌어가고 교수님이 반박하고 이런 형태에 해당된 면접이다. 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제시문 계열 논리 면접에 해당되는 것이고 면접보다는 서류가 중심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낯선 자료에 이제 논리화하는 과정이 이제 중요한데 연대 화루만은 이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건 좀 기억해 두시고요. 고려대 분석 적용 종합 면접이라고 하는 건데 자, 얘가 생기부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근래 몇 년간은 확인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생기부에 대한 확인은 이제 의대 전형 빼고는 거의 확인이 안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문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5, 6개 되기 때문에 따라서 뭐냐면 포인트를 잘 잡아서 구조화시켜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봤자 어머님들이 잘 와닿지 않으실 테니까 넘어가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는 3가지로 이렇게 나뉩니다. 뭐냐면 일반 면접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뭐냐면 자, 전공 적합성에 해당되는 지문을 문제를 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뭐에 가깝냐면 논술 전형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지역 균형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생기부 바탕의 면접이겠죠.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우리 뭐냐면 자,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이제 추구하는 바에 해당되는 거에 가깝고요. 일반 전형에 해당되는 면접은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융합 전형으로 이제 융합 문제로 바뀌어요. 따라서 뭐냐면 과수학에 대한 융합의 형태로 이제 문항이 바뀌기 때문에 따라서 올해까지는 이제 뭐냐면 화학, 물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뭐냐면 수학이 융합되어 있는 형태의 면접으로 이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의학 계열에 해당되는 경우 서울대의 면접이 꽂히죠. 다시 말하면 6개 방에 해당되는 것을 돌리는데 제가 그것도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수업을 직접 다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많이 이제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나 뭐 했어? 이 활동이 뭐야? 라는 것보다 너 그 활동 왜 했어? 이 활동에 대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니? 이걸 통해서 너가 뭘 확장할 수 있니? 라는 것들을 주로 많이 문답형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따라서 연속되어 있는 그런 이제 문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서울대 생계교 기반의 면접부터 먼저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오늘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서울대만 생계교 바탕의 면접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의대 계통에 해당되는 그 경우는 대부분 다 생계교 바탕의 면접을 봐요. 그러면 생계교 바탕의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냐 한다면 이 문항이 나올까요?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기부에서 면접 문항을 대다수 한 100개, 200개 뽑고 나서 뽑은 문항을 통해 가지고 준비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생기부에 내가 넣었던 그 자료나 아니면 내용들이 얼마나 내가 잘 알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했을 때 내가 이해도가 떨어지면 대답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생기부에 대한 이해를 먼저 시키는 게 1순위가 되죠. 그리고 서울대는 반드시 확인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거 너가 정말 한 거 맞아? 진정성을 물어봐요. 그래서 검증하는 면접이라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검증 면접을 많이 안 봐요. 지역에 있는 학교일수록 검증 면접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웬만하면 붙여주고 싶은 게 많거든요. 따라서 다른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검증 면접을 많이 보려고 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우수성을 보려고 하죠. 하지만 서울대만큼은 뭐냐면 검증을 철저히 하고 싶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너가 했던 이 활동이 정말 네가 한 게 맞아? 너가 이거를 잘 반영한 거 맞아? 이해한 거야? 잘한 거야? 아니면 틀리게 말한 거야? 잘 말한 거야? 이런 것들을 하죠. 예전에 면접을 보면은요. 화학과를 지원했는데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을 써놨으면 엔트로피는 걸고 넘어져요. 엔트로피가 뭐니? 엔트로피를 뭘 응용했니? 이런 등등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아주 지요하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에 많이 있어서 따라서 뭐냐면 학과에 맞는 그러한 컨텐츠가 있으면 반드시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과활동 연계평가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너가 이 교과에서 이해도가 있어서 이걸 대답을 제대로 했는지를 물어보는 형태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이제 생기부 기반의 면접에 이제 그런 유형을 이제 대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걸 첫 번째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오류 체크라는 거 이제 반드시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가 이 서울대 생기부에 대한 면접을 준비할 때 이건 이제 직윤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반복해 해야 된다. 그래서 틀린 게 있으면 나중에 이제 걸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약점이 되죠. 따라서 미리 준비하고 나중에 이걸 지문했을 때는 내가 이게 틀린 게 있거나 아니면 이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난 준비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활동 이제 형태에 해당되는 이제 질문에 나오게 되면은 이 활동에서 내가 어려웠던 점이나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답변 구조 할 때 뭐냐면 내가 이걸 왜 했는지 과정이나 이런 핵심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1, 2분 형태로 이제 준비하라는 게 뭐냐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짧게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긴 에피소드 준비할 때는 어떤 걸 준비하면 제일 좋냐면 내가 보통 이제 전공적합성에 해당되는 질문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너가 이 학과를 위해서 노력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볼 때는 나의 대표 활동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했던 그 대표 활동에 대한 거를 처음부터까지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보면 그거를 쪼개서 대답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따라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대 이제 생기부 기반의 면접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렇게 대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이제 기출 예시 문항에 대한 이제 경향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끝나고 저녁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선은 인문사회 자연공학 이제 의학생명에 해당되는 것을 나눌 수 있는데 자, 우선은 자, 적성고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이제 기출에서 뭐냐면 간호대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 특별한 그런 지문에 대한 걸 대답을 해요. 이 지문이 이제 간호대만을 위해서 나온 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한다. 근데 간호대 준비한 이 친구는 여기에 뭐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향은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서울대 특이죠. 뭐냐면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제시문이 있는데 질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학생들은 그러면 이 제시문을 딱 받았을 때 뭐부터 해야 되냐? 이 제시문을 가지고 내가 어떤 질문이 나올지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준비할 때 항상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뭐냐면 제시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대답한다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야 되는데 어머님이나 아버님 그리고 혹시 이제 학생들이 나중에 학생이 이제 뭔가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면은 어떻게 말을 하려고 하느냐면 학생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하려고 하는데 제시문에 대한 인용을 거의 안 하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제시문에 있는 소스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제시문의 소스는 거의 활용을 안 하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나의 배경 지식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게 되면 약간 수준이 낮은 대답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제시문은 이 제시문을 활용해서 대답하는 거지 제시문을 아예 버리고 너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제시문을 받으면 제시문에서 내가 뽑을 수 있는 데이터를 먼저 뽑는 게 중요한데 그래프만 봐도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서울대 되게 좋아하는 그래프인데요. 서울대는 추세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막대 그래프와 이제 추세 그래프가 나오면
처음에 어떻게 해석할지 잘 몰라요. 그러면 막대 그래프 나오면 얘는 뭐죠? 연속성 있는 그래프가 아니죠. 그러니까 각각의 요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얘가 두 개가 어떠한 차이점인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부터 접근을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추세 분석에 해당되는 그래프를 이제 나오게 되면은 뭐 해야 되죠? 앞으로의 얘가 경향이 증가한지 감소한지 아니면 얘가 어떠한 경향으로 이제 발생하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보통 이거를 처음에 접했을 때 추세라든지 아니면 그 그래프가 의미하는 말을 해석 안 하고 들어가는 경우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냐면 열심히 교육을 해서 학생들이 그거에 대한 시력을 키워야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제 그래프 형태가 이제 많이 나오고요. 요즘 서울대가 좋아하는 유행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다른 면도 똑같습니다.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최근의 이슈에 대한 겁니다. 이슈를 적용해서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슈가 AI 등 해서 여러분들 많이 인식하는 그런 이슈들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그런 분야들을 주로 이제 우리가 핫 이슈에 해당되는 것이 많이 출제가 될 거라 생각이 들지만 생각보다 좀 그렇지 않아요. 서울대는 약간 좀 다른 말로 변태스러운 경향이 좀 있는데 요즘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핫 이슈는 거의 많이 안 나오고 애초에 뭐냐면 사람들이 좀 많이 보지 않는 약간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등등에 해당되는 다른 영역에 해당되는 이슈들을 끌고 와서 이제 제시문을 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최신 이슈를 이제 많이 이제 바라보고 하는 건 좋을 수 있는데 서울대는 약간 뭐냐면 그런 형태의 문제를 내기보다는 왠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도가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이슈들도 많이 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상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따라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뭐가 나온다 하더라도 예상이 거의 반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뭐냐면 이렇게 간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관련된 계통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렇게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동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라는 건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뭐냐면 동기라고 하는 거 이제 노력이라는 것은 내가 이 학교에 오기 위한 노력인데 이 학교에 위한 노력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돼요. 내가 탐구한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여기에 오기 위해서 성적을 올린 것도 있죠. 따라서 내가 꼭 여기에서 말해야 될 핵심 탐구 하나 정도 좀 정리해 놓은 게 좋습니다. 그러면 좀 대비가 좀 될 수 있고요. 지원한 동기에 대한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서울대 제외하고 다른 학교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지원한 동기를 설명할 때 서울대는 서울대를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대는 최상위 학생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동기는 없습니다. 그런 동기는. 그러니까 서울대를 강조할 필요는 없고 뭘 강조하면 되냐면 학과를 강조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이 학과랑 적합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학교를 쓸 때는 이 학교가 왜 쓰고 싶다라는 걸 많이 강조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다른 대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서울대는 서울대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붙으면 무조건 서울대 갈 거니까요. 따라서 여기는 전공에 대한 동기를 주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 생활 중에 이제 뭐냐 극복해야 될 그런 상황이란지 상황 면접이라 그래요. 서울대가 상황 면접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서 노출이 되었을 때 너가 어떻게 여기를 적응하고 대답할 거니? 라는 것을 주로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이러한 구성에 해당되는 것들이 보통 뭐냐면 적성고사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형태의 이제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호대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다음 이제 사범대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제시문이 1, 2로 이렇게 나와 있고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아니면 학교에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되는데 이 문항에 대한 것이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된다면 얘 또한 이제 뭐냐면 우리 제시되어 있는 그런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 질문 또한 뭐냐 예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범 전형에 대한 건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수의대 전형에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되면 수의대 전형에 해당되는 것도 지금 보면은 감염률에 대한 이런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즘에는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을 주로 많이 내고요. 이과형의 면제다 보니까 뭐냐면 인문계통의 면접보다는 이과형에 좀 가깝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그런 이제 교과 영역에 해당되는 영역을 적용한 그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과에 이제 얼마나 내가 적합한지에 대한 최근 이슈에 해당되는 그런 문항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얘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의대 경향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볼 건데, 자, 의대를 이제 뭐 쓰고자 하는 학부모님도 계실 거고, 저희가 MMI 면접은 나중에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라서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의대 이제 면접은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MMI라고 하는 면접 자체가 사실은 학생의 다방면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요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기 중에서 핵심 요소는 뭐냐면 나머지는 인성계통에 아니면 의료 인적성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할 수 있고 혹은 뭐냐면 그냥 학생의 그런 인성이라든지 학생의 대응 능력에 대한 면접을 많이 이제 보고 흔히 이거 우리가 공감이라든지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재심은 이제 요걸 하나 보시면은 학생들이 이런 면접에 대한 문항을 받았어요. 따라서 받으면 우선은 뭐부터 이제 구조화를 시작해야 되냐면 받았을 때 얘가 금연 보조제를 제공함 이렇게 세 개가 써져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이걸 통제변이라 얘기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공통에 해당되는 것은 배제하고 나머지 차이점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100명 돼 있으면 뭐죠? 얘는 보기보다는 뭐냐면 얘는 통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그러면은 참여 수락 인원이 100명, 20명이면 여기서 변화가 크구나. 구조 분석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질문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 질문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다? 우선 이 차이점과 분석에 해당되는 것들을 딱딱 규격화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입문 형태로 이제 MMI를 준비해서는 이제 안 되고요. 서울대 계통에 해당되는 MMI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과형에 해당되는 자료 분석에 해당되는 것이 메인이고 실상 이 앞에서 점수 배점보다는 이 배점에서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제가 면접을 많이 해보면 이 앞에서는 그리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서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력의 차이나 아니면 당락의 여부는 자료 이제 해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치의에 대한 이제 적성고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의 같은 경우 요거 있잖아요. 의예계통에 해당되는 것은 그림 나오고 해석하라는 게 많이 나와요. 실제 명화가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고전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벽화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딱 보고서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상상을 해보면은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모양을 가지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과정을 봐서는 실제로 뭐냐면 우리가 손으로 모양으로 이제 심미잖아요. 다시 말해 이 모양의 손을 내가 꼈을 때는 이쁘긴 하지만 사용 용도가 좀 약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기계로 얘가 개발해서 뭔가 개발하는 것 자체는 좀 이제 뭐냐면 좋긴 하지만 뭐냐면 실제 여러 가지 내가 필요한 용도에 꼭 적합한 게 아닐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얘는 칼을 여기다 달고서 항상 내가 쓰는 그런 이제 도구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실생활에서도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제시문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그림 하나 딱 주고서 얘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학생들이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진정한 서울대 MMI 계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대 MMI나 아니면 서울대 면접을 좀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풍부한 상상력도 좀 중요하고요. 자료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적성고사를 보는 학과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이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일반 면접을 봐요. 수학면접 봅니다. 수학면접의 난이도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교과 수준에서 조금 상향에 해당되는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15분 정도의 문제를 푸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대는 항상 공통에 해당되는 경향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교과에서 수능형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까지로 풀면 안 돼요. 항상 뭐냐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의 창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추론을 한다든지 깊이 생각하고 융합을 한다든지 그래서 A, B에 해당되는 것을 융합해서 대답한다든지 이런 식의 뭔가 두 가지에 해당되는 컨텐츠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 되게 선호하거든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학의 경우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수능 문제 3점짜리 문제 풀듯이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 문항을 융합해서 푸는 그런 형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그것을 접했을 때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난이도로 접하게 됩니다. 이 말이 즉슨 뭐냐면 서울대 수리 심층에 해당되는 면접은 사실상 여름방학 때부터 대비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면접이 굉장히 중요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일반 전형에서는 수리 면접을 잘 보냐 안 보냐가 당락에 큰 영향을 줘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시면 물리죠. 이 물리 문항을 제가 풀이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이 물리나 과학 문항을 보시면은 특정 학과에서 봐요. 천문학이라든지 지구환경이라든지 물리학 전공에 해당되는 거에서 보게 되는 그런 이제 물리 문제인데 실제로 문항이요. 1번 문항에 3개씩 붙어 있어요.
1번에 1, 1-1, 1-2, 1-3, 2-5 해가지고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합하면 한 10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유형이냐면 처음에는 너 밥 먹었니? 그러면 뭘 맛있게 먹었니? 그러면 이 뭐죠? 이거의 재료가 무엇이니?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점점 심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지문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못 끼면 뭐가 되죠? 이제 굉장히 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말하면 서울대에 해당되는 그런 면접은 물리학과 계통에 해당되는 걸 쓴다 그러면 나는 물리를 반드시 공부를 2까지 공부하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과학 면접은요. 1, 2에다가 플러스 알파 일반 물리를 살짝 알고 있으면 유리해요. 일반 물리는 안 나오는데 일반 물리 알고 있으면 유리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따라서 그런 형태의 문항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저는 이제 화생을 주로 가르치기 때문에 물리에 대한 영역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에 대한 영역을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에 대한 이제 면접에 해당되는 문항은 이제 헬셀 법칙이라고 해서 되게 이제 좀 유명한 그런 문항이 화투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다시 이제 뭐냐면 이제 그래프로 이제 적용하고 얘가 이제 임계점에 도달하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이제 융합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해 나간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냥 봤을 땐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문제는 뭐냐면 얘를 융합해서 가다 보니까 추론한 능력이 떨어지면 좀 어렵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게 다시 정리하자면 교과 영역의 실력으로만 다져진 학생은 사실 좀 불리해요. 교과 영역에서 내가 좀 심도 깊이 알고 있어서 추론 능력까지 갖춘 학생이 이제 일반 면접에서 과학 면접을 잘 볼 수 있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안 되면 뭐냐면 좀 미리 준비한 게 좋은데 학생들의 플랜은 어떻게 주로 많이 진행이 되냐면 수학 면접을 메인으로 쭉 준비하시다가요. 서울대는 이제 과학 면접은 거의 파이널 때예요. 따라서 미리부터 과학 면접을 준비하기보다는 보통은 수학을 메인으로 하다가 나중에 파이널이나 아니면 후반기에 이제 준비하는 형태로 많이 하기 때문에 너무 미리 서둘러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수능 교과목이나 아니면 내가 가장 잘하는 교과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내가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미리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2까지는 준비를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 문제가 너무나도 창의적인 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서울대에 이제 뭐냐면 심층 생명에 해당되는 것 자체를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문항이 하나 있었는데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그 에틸렌 가스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후숙 과일이라고 해서 과일을 넣어놓으면 에틸렌 가스가 나와서 주변에 있는 과일까지 성숙이 돼요. 이제 노화에 관련된 가스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노화에 대한 가스가 나오는 이유가 진화론적으로 얼마나 유리한지를 증명해봐라는 형태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냐 옆에 돌연변이가 생겨있는 다른 종에 해당되는 과일이 성숙되는 과정에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문항이 좀 참신하고 재밌었거든요. 이거의 답이 뭐냐면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이미 돌연변이가 생긴 그 종은 성숙이 되지 않으면 후손을 퍼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스스로 이제 자손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종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에틸렌 가스를 해서 너에게 그런 후숙을 도와줄 테니 너의 자손을 남겨 라고 해서 진화론적으로 서로 이제 상부상조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종 간의 장벽을 호르몬을 넘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증명하고 얘기하는 답이었습니다. 아시죠? 서울대는 이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과학 면접이나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런 느낌을 좀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항상 서울대는 교과 영역이나 수능 영역에 해당되는 영역을 다 파악하고 있어도 추론의 능력이 조금 부족하면 서울대는 약간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반드시 하거나 아니면 좀 준비를 미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이들 중에서 뭐냐면 약간 이렇게 앞만 보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만 보고 이렇게 달려가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약간 예외라는 걸 좀 잘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에게는 좀 뭐냐면 불리하기 때문에 대비를 나중에 꼭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구과학에 해당되는 면접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해석해서 대답하는 형태가 많이 나와 있고요. 얘 또한 이제 뭐냐 추론한 형태의 문제가 되어 있어요. 지구과학은 학과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를 지원하는 학생은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래서 아마 학원에서 이제 이 수업이 열린 경우 거의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혼자 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연세대 면접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만을 생각하고 오신 건 아니죠. 우리 연대 서울대 썼으면 당연히 연대 써야죠. 그러니까 따라서 요즘의 추세 잠깐 얘기하자면 서울대랑 이제 카이스트 붙으면 당연히 요즘에는 서울대를 많이 가요. 그렇죠? 카이스트랑 연대를 붙으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네, 그러면 카이스트를 갑니다. 요즘에. 그래서 약간의 이제 뭐냐면 예전에는 종합대를 학생들이 많이 선호했다고 한다면 지금 뭐냐면 얘가 과기형계통에 해당되는 것을 선호해서 뭔가 그 좋은 이제 뭐냐면 회사를 들어가려고 하는 거나 연구원 쪽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대 같은 경우에는 활동 우수형에 해당되는 면접이 가장 이제 중요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국제형에 해당되는 것은 영어 제시문의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의예과에 해당되는 경우가 이제 면접이 특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자 제시문의 경향이나 이거 잠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우선은 활동 우수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시문에게 이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 내용에서 우리가 제시문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실제로 아이들이 대답을 그렇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많이 이제 있는 경우가 뭐냐면 구조화하고 이걸 해석하고 이걸 답변하는 연습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밖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펼쳐놓은 이제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평소에 구조화하고 잘 썼던 친구들은 대부분이 많이 합격했는데 평소에 그걸 구조화하고 잘 쓰지 못했던 학생들은 많이 이제 당락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연대는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준비는 언제 하느냐? 그러면 수능 전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대는 특이사항 뭐냐면 수능 이후에 대비할 시간이 한 3, 4일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로 파이널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실제로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연대는 화로 면접 자체가 당락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수능 전에 준비를 좀 하시고 하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연대는 자연계열과 이제 인문계열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 것 자체가 뭐 그리 차이가 없는 지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뭐냐면 이과형에 해당되는 면접을 판단하는 사람은 이과 선생님이 해요. 당연히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제 강사들이 하겠죠. 그러면 구조 자체가 이과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과 형태에 해당되는 그 질의응답을 대답하는 그런 방식과 그다음에 이과 형태에 해당되는 질의응답 받는 방식은 서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과 형태는 뭐냐면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시문을 완벽하게 분석하기 좀 좋아하는데 문과형은 이제 구조화해서 발언을 유려하게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대는 두 개의 영역이 서로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과와 이제 문과에 해당되는 선생님이 약간 공통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의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면접방이 이제 두 방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 인적성에 해당되는 면접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루화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자료 분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자료 형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또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대형에 해당되는 뭐죠? 비교 분석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하나는 뭐냐면 추세 형태입니다. 따라서 요즘에 대학교에서 자료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 두 가지 유형을 분석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유형을 이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시문을 받아들이면 이 제시문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지를 꼭 이제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예에 해당되는 경우고요. 기회균형에 해당되는 전형도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국제형에 해당되는 경우는 영어 제시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제시문이 대다수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따라서 이제 이런 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이제 면접의 유형을 이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핫한 이슈에 해당되는 면접이에요. 그래서 개적에 해당되는 경우는 실제로 뭐냐 학생들이 꼭 이제 영재고 과고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전자사에 해당되는 경우도 많이 쓰고요. 실제로 이제 작년에 합격자를 이제 보게 되면은 뭐냐면 전자사 학생들이 꽤나 이제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뭐냐면 일반고의 합격률이 좀 약간 저조한 편이긴 해요. 개적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이제 개적의 전형이 있고요. 제시문은 이제 문제를 푸는 거고 이제 고른기회랑 이제 의학에 해당되는 면접이 있는데 요것도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계열적합에 해당되는 면접이기 때문에 의학 계열은 계열적합의 공통 문항을 풀고
MMI를 따로 더 봐요. 따라서 뭐냐면 의대는 좀 특별하게 더 다른 걸 봐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계열적합에 해당되는 제시어 면접 똑같다. 공통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분석하고 적용하고 종합적인 사고력의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얘도 이제 제시문 잠깐 보게 되면 고대가 사실은 특이합니다. 뭐냐면 제시문 쭉 다 보고서 제시문이 물화생지부터 해서 뭐냐면 수학이랑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거나 인문계통은 다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학이 이제 하나의 메인 지문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런 분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이 분야를 내가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대는 약간 경향이 뭐냐 제시문이 살짝 숨겨놔요. 내가 이거 다 알려주면 너네 대답을 다 할 테니까 좀 아까 부끄러우니까 좀 숨겨놔야 되겠어. 한 60%만 알려줘요. 40%는 배경에 좀 의존해야 됩니다. 근데 고대는 너네 다 알려줄 테니까 여기서 골라서 대답해 라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대는 다 있어요. 내용이.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선행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시문에서 어떤 포인트가 고대가 선호하는 키워드냐라는 것을 정하고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요. 고대는 얘도 좀 약간 변태스럽습니다. 5년 내내 6년 내내 선호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늘 그 키워드만 고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성이라는 키워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그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고대가 선호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키워드를 미리 학습하고 들어가면 보다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냐면 키워드를 학습하고 적용하고 얘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특히나 이제 수학 제시문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수학은 이항 정리면 이항 정리가 키워드예요. 되게 재밌게 돼요. 수학은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그게 바로 키워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제시문을 먼저 키워드 뽑고서 나머지 적용하는 형태를 많이 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이제 인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비문학과 이제 문학이 섞여 있는 문학이 나오지만 이과형에 해당되는 면접에 해당되는 경우가 시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시도 약간 이제 뭐냐면 고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더 변태스러운 게 뭐냐면 순수 이런 키워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순수라든지 아니면 동질에 해당되는 이제 뭐냐면 동일하다는 그런 개념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도 이중성이 또 나왔습니다. 이중성의 키워드가 나온다는 해서 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선호하는 그런 키워드들이 존재하고 그게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고대는 예측이 가능해요. 그렇죠? 자, 연대 예측이 사실상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유려한 이제 선생님이 아니고서는 그렇죠? 근데 고대는 선호하는 게이기 때문에 올해가 뭐가 나올지가 예측이 거의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는 다소 어려울 수 있고 제시문이 길고 대답이 20분 준비하고 7분 얘기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좀 힘들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비하면 굉장히 잘해요. 애들이. 그리고 약간의 면접의 끝판왕이다 보니까 얘 준비하면 다른 게 다 많이 커버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대 문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고른기의 다문화에 해당되는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얘가 12분짜리 6분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질문이 좀 적고요. 제시문이 좀 짧아요. 따라서 요 고수를 이제 구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에 해당되는 전형을 쓰시는 분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전형에 해당되는 것들이 차분하게 다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올해까지라서 이제 요거는 올해가 파이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대 이제 기출에 대해서 의예계에 해당되는 것을 잠깐 보게 되면요. 의예계통에 해당되는 제시문 보면 사뭇 좀 다릅니다. 아까 서울대는 인문학 중심에다가 약간 추론의 형태의 문제였다면 연대 같은 경우 뭐죠? 하나는 이제 뭐죠? 인성에 해당되는 질문과 그다음에 자료 해석이 나온다고 한다면 고대에 해당되는 질문은요. MMI인데 실제로 뭐냐면 생명과학 교과랑 이제 교과 연계에 해당되는 과학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거 기전 설명해봐 이런 식의 형태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인문적인 MMI를 대비하시면 좀 많이 실패를 많이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과 병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얘가 뭐냐면 고대는 MMI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이게 작년부터 변화가 되었어요. 고대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시면 이제 추세 분석하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문항이 이거예요.
관화 내용을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생물학 기전 설명하라. 이거는 사실은 거의 MMI라기보다는요. 일종의 뭐냐면 생명과학의 이제 자료 해석에 해당되는 것에 계통의 이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는 약간 이런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뭐냐면 저희가 이제 면접에 대한 유형을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다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유형들을 파악하시고 알고 계셔야지만이 우리 아이가 어느 전형에 어느 과에 썼을 때 좀 유리한지를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제시문을 꼼꼼하게 해석하는 그런 것을 잘한다 라고 한다면 고대의 유형이 좀 잘 맞고요. 그 다음에 연대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는 조금 말을 잘하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면 연대 유형이 좀 더 맞고, 그리고 교과에 대한 심층에 대한 지식이 좀 풍부한 학생인 경우에는 서울대가 좀 잘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생기부 변화는 이제 면접에 해당되는 경우 잠깐 이제 제가 플러스 알파를 좀 드리자면요.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생기부 바탕의 면접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거는 생기부를 이제 저희가 면접 문항을 이제 뽑아서 나중에 하잖아요. 보통 이제 면접 문항 뽑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서울대에서. 혹은 면접 문항 뽑아야 되는 학교에서는요. 그러면 문항을 뽑아서 학생들에게 주고 이걸 대비하고 나중에 면접을 보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뭐냐면 불만을 만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생기부에 대한 문항을 그냥 추출하게 되면 생기부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왜냐하면 생기부는 써져 있는 내용 자체가 거의 10%밖에 없어요. 90%는 학생이 알고 있거나 다른 배경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아이가 그런 했던 활동과 다른 질문을 나온 경우가 꽤 많아요. 질문을 그냥 뽑아버리면. 그래서 반드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학생을 같이 이제 미팅을 하거나 줌을 하거나 뭐 미팅을 해서 너 이거 생기부에 A라고 써져 있는데 너가 이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거야라는 것을 물어보게 되면 학생은 사실상 그 활동이 아니라 사실 다른 활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공통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냥 무작위로 써놓은 것이다라는 뭐 이런 얘기 대답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기부에 해당되는 문항을 보니까 A라는 그런 이제 뭐냐면 용해도라고 하는 써져 있는 게 용해도가 아니라 뭐냐면 얘는 삼투압에 써야 되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너의 생각은 어때? 그랬더니 잘못 반영된 이런 대답을 얻잖아요. 그러면 너가 생기부에 내가 봤을 땐 이런 것들이 나중에 꼬투리가 잡히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질문을 내가 집중적으로 뽑아줄게 라는 형태로 처음에 생기부에 대한 미팅을 하고 학생이 적합한 문항을 뽑는 형태를 저희가 개설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미리 오류를 알고 있거나 이거를 분석하게 되면 뭐냐면 학생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받아갈 수 있어요. 따라서 생기부에 대한 그런 이제 문항 추출은 저희는 반드시 뭐냐면 첫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그런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문항 추출하고 대비라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이 작업을 7월이나 이럴 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 작업을 했을 때 우리는 아직은 생기부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 때니까 보강할 수 있죠. 내가 오류점이나 이런 것도 있으면 보강이 가능해요. 이거를 향후 보강이 가능하고 방향성을 약간 수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틀린 게 있으면 이거를 3학년 때 좀 보강해서 생기부를 작성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때 준비할 수 있는 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냐면 문항을 추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생기부를 보강과 함께 문항 추출까지 같이 가는 형태가 되려면 7월에 뭔가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하면 이제 임박하기 때문에 문항을 그냥 추출해서 대비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준비를 하도록 저희가 이제 준비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냐 연대 화로 같은 경우에는 문이과 선생님 같이 들어갑니다. 저랑 이제 김상현 선생님 같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과계통에 해당되는 그런 문항에 대한 것을 풀이하는 방법 설명하고요. 이제 문과계통에 해당되는 대답을 해서 사실 융합 면접이다 보니까 문이과 이제 융합 면접이다 보니까 사실상 뭐냐면 이런 융합 면접의 다방면을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면을 해석할 수 있어야지 대답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적 수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제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계적 수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말씀드린 건데 제가 단일 학교에서 합격자를 거의 20명씩 쏟아내고 있어요. 계적을. 그래서 실제로 단일 학교에서 제가 5개년 동안 한 100명의 합격자가 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계적 수업은 제가 정말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앉아서 제시문 보면은 플랜이 다 나오도록 말을 잘하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보면 이 재시문 나오면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을 딱 대비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요. 리모델링 시킵니다. 재교육을 시키죠. 다시 말해 너는 여태까지 이제 네가 생각했던 건 다 버리고 오늘부터 나와의 재교육 현장을 가진다라는 느낌을 해서 아예 빌드업을 다 해요. 하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 재시문이 꼭 나오기만을 바라는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재시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떨리지 않는 그런 이제 면접을 준비한다. 이거를 준비를 많이 하면요. 애들이 99.9% 애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 똑같이 많이 얘기 들었거든요. 뭘 들었냐면 선생님 하나도 안 떨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얘를 보니까 구조가 됐기 때문에 떨리지가 않는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따라서 그런 식의 이제 대비를 할 수 있고 그 수업이 이제 열릴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개념 검증이나 후속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생규 기반의 면접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이제 그런 제시문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 이제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면접 테마 중에서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어머님들이 꼭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프리미엄 면접이라고 하는 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프리미엄 면접 무엇일까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프리미엄 면접에 다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프리미엄이라는 게 무엇일까? 프리미엄의 면접이라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 면접을 보면 프리미엄인 것인가? 좋은 선생님이 보면 프리미엄 면접일까 하시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프리미엄 면접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학생이 부족한 부위를 채워주는 면접이 진정한 프리미엄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다면 학생들마다 취약점이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의대 면접을 잠깐 설명하자면 의대는 소통이라든지 공감이라든지 아니면 자료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의료 인적성이라는 이런 형태에 해당되는 테마들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철학 분야라든지. 그러면 어떤 학생은 뭐냐면 얘가 공감 능력이 떨어진 학생이에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 학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대답을 약간 남들을 배려해서 대답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엄마가 지금 집에 쓰러져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얘가 불이 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 있으면 학교에 이제 숙제가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너는 1순위 뭐 할 거야? 그러면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 학생은 숙제를 먼저 할 겁니다. 이렇게 친구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그게 점수와 치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한 학생이 있는 반면에 제시문 1도 안 본 학생이 있어요. 제시문 하나도 안 보고 제시문에서는 프로펠러 얘기하고 있는데 답변할 때 뭐냐면 선풍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자기만의 취약점이 있는데 그 취약점에 해당되는 것들 그리고 고대에 해당되는 경우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어머니 잘 모르시잖아요. 어머님들이 나중에 수시 컨설팅 받을 때 뭐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냐면 우리 아이가 면접에 잘 맞는 학생인지 잘 모르겠다고 우리 능력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 얘기하는데 저희가 스카이에 해당된 전형을 쓰는 학생들 적성고사라는 거를 준비했어요. 다시 말하면 학생이 이제 시간 내서 잠깐 이제 이 시험을 잠깐 보게 되면 이 학생이 부족한 유형이나 아니면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 수 있거든요. 분석한 이후에 학생의 수시 컨설팅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면접 수업을 들어오게 되면 이 학생의 부족한 부위에 해당되는 것을 주려고 합니다. 홈워크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파이널 면접이나 개별 면접 보잖아요. 1대 면접 보는데 1대 면접 보면 다 공통문항을 봐요. 왜냐면 문항 하나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학생이 등장하냐면 선생님 저는 저번에 이제 1대 문항을 봤는데 철학이 나와서 철학을 봤는데 오늘도 철학이네요. 내일도 철학인데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공감이 중요해서 이렇게 시험 보러 왔는데 맨날 철학만 보고 있어요. 그럼 이 학생은 다른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다른 거를 대비를 안 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학생에 걸맞는 맞춤형에 해당되는 파이널 면접을 진행한다. 저희가 그걸 위해서 DB를 굉장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문제 DB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비하는 거가 저희가 생각하는 프리미엄 면접이고 아마도 대체에서는 거의 최초로 시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서 얘기했던 생기부 바탕에 미리 준비하고 문항 추출하는 그런 과정은 전문 선생님들마다 맡은 분야가 있고 그 선생님 맡으신 시간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어머님들이 그거 생각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얘기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적성고사라는 거는 스카이 계통에 해당되는 우리가 고사를 보고서 이 학생이 어떤 유형에 맞는지 그리고 어떤 거에 걸맞은지를 분석하는 건데 무료입니다. 보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그 발송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저희 수업에 들어왔을 때는 수업에 활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학생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영역들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설명을 좀 해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학생들마다 자기가 이제 잘하는 분야라는 게 존재해요. 정말 면접을 잘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경우인데 이 경우는 진짜 너무 안타까웠어요. 학생이 앉아서 면접을 보는데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 학생을 수십 번을 했지만 여전히 못 알아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학생은 면접을 보면 안 돼요. 면접에 전형을 쓰면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실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한계점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거기에 걸맞는 그런 전형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교과 전형이나 아니면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되겠죠. 따라서 그런 것들 미리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면접 준비 이제 본격적으로 뭐냐면 고3에 해당되는 수시 전형이 시작이 될 때는 단순히 성적만 바라보고서 선택을 하시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앞으로 무슨 면접을 보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전형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 무엇이 중요한 그런 학과이고 학교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정리하고 거기에 걸맞는 학교를 선택하시면 비교적 좋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첨예인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공통분모랑 과학 면접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수학을 두 개를 같이 보는 형태도 됩니다. 수학을 두 개 봐도 돼요. 따라서 수학에 난 집중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은 첨예을 쓰면 좋겠죠. 따라서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리뷰를 좀 드렸고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에 해당되는 전형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 전형에 합당한 자세한 이제 여러분 전형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이어서 이제 김상현 소장이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먼저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얘기와 전형을 같이 비교하시면 우리 아이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플랜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 이 아이가 어느 학과를 어느 이제 곳을 써야 될지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 거고요. 살짝의 광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신청서 하실 때 필요한 것에 대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선으로 이제 대답을 드릴 거고요. 남아서 질문하실 게 질문하고 가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질문은 남아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저에 대한 이제 설명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전형에 대한 김상현 수장의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